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10달 동안은 미취업 상태이고 취업을 하더라도 이 4명 가운데 3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초봉도 못 받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번 정부 발표 결과에서 나타나는 청년 취업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저희 늘 사회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청년 취업 문제가 이번 통계조사 결과에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죠. 네네, 그렇습니다. 이 기업은 성장을 해도, 이 고용은 늘지 않는 현실이고요. 이 코로나19로 이 대기업조차 이 사원들 모집을 정기에서 수시로 바꾸면서 이 청년 취업 시장이 더 열악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졸업 후에도 평균 한 10개월 동안은 이제 취직에 실패하는 상태로 살아가게 되고, 또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대다수는 초봉이 월 200만 원,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. 네. 상당히 열악한 수준인데요. 자, 그러면 이 취업을 준비하는 이 청년들의 주요 목표가 이 공무원이 됐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. 이 실제 수치상으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.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보니까 생각보다 비율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청년층 취업 준비생 10명 가운데 한 3명 정도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, 이렇게 밝혔고요. 또 이 공무원 시험은 한 번에 합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년간 준비하는 경우까지 누적해서 생각해보면 알려진 것보다 그리 높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그리 높지 않아도 10명 가운데 3명이면 한 30%는 되는 것 같네요. 네네. 자, 그럼 이 대다수 청년들이 이 졸업 후에 평균적으로는 10개월가량 취업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타났나요? 이번 조사에서 이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창업이 아닌 직장인일 경우에 졸업을 하고 중퇴까지 포함해서입니다. 네. 취업까지 평균 한 10개월 정도 걸렸다라고 하고요. 이거는 이제 평균이 그렇다는 거고, 1년 이상 취업을 준비하는 비중도 꽤 높게 나타났습니다. 네. 그렇죠. 자, 그럼 이 통계상으로 이 현실이 좀 어떤지 좀 구분해서 알아볼까요? 우선 청년들의 한 47%,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3개월 넘지 않은 기간에 첫 직장을 구했지만 그 절반 이상은 그 3개월 이상 걸렸다고 하고요. 네. 또 1년에서 2년이 걸린 청년이 한 11.27%, 또 2년에서 3년이 6.7%, 또 3년 이상 걸린 경우도 8.2%로 무시 못할 수치였습니다. 네. 자, 그럼 이 청년들이 졸업 후에 첫 직장을 구하는데 1년 이상 걸린 사람을 다 합해보면 한 26.6%가 나오는데요. 그럼 결국은 정규직이나 공무원 같은 괜찮은 일자리에 취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린다는 걸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도전을 했다가 여의치 않으면 다른 일자리를 새로 찾는데 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개개인을 인터뷰한 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속사정을 모두 알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는 그런 이유들로 시간이 제법 걸리는 거다,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고졸 취업자 또 대졸 취업자 이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나타났나요?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고졸 이하인 경우에 1년 2개월 정도, 또 네. 대졸 이상인 경우에는 한 7개월 정도라서 이 고졸 청년들이 대졸 청년들보다 한 상당 부분 한 7개월 정도 더 취업에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고요. 네.
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학력이 또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대개는 이 대졸 이상 청년들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주로 뭐 어떤 업종들의 취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나요? 네, 일단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뭐 공공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비율이 한 40%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. 네. 이어서 도소매업과 숙박업, 또 음식 업종이 29%, 또 광업이나 제조업, 이렇게 하드한 업종이 한 16% 수준으로 나타났는데, 또 성별로 살펴보니까 남성들은 도소매 숙박 음식업, 또 개인사업, 공공서비스업, 광제조업 순이었고요. 여성들 역시 개인사업, 공공서비스업, 또 도소매 숙박 음식업, 광제조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. 근데 종사하는 업종의 순서는 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남성은 광제조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에 비해서 여자는 서비스업과 도소매업, 또 숙박, 음식업 쪽에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결국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도 이 서비스 업종에서 다수가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이 많은 청년들이 편의점 알바나 아니면 음식점 서빙 알바 뭐 이런 걸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게 통계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말씀처럼 편의점이나 음식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 서비스 업종 또는 이제 판매 종사자가 한 32%로 가장 많았고요. 관리자나 전문가는 한 22%, 또 사무 종사자는 21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네. 뭐 어찌됐거나 이 현실이 통계에 잘 반영이 돼서 나온 것 같은데 자, 그러면 이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는 임금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? 네, 대다수의 청년들은 초봉이 200만 원 미만이었는데요. 한 73% 정도가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200만 원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. 그러면 이제 청년 취업자 4명 가운데 3명이 월 평균 2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한 달에 한 15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청년들도 뭐 제법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나타났나요? 네, 제 통계를 살펴보니까 이 청년들 가운데 24.5%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150만 원 미만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. 놀라웠던 건 월급이 50만 원 미만의 일자리도 4.5%나 있다는 통계를 보고 저도 이제 할 말을 잃었고 이건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 월급 50만 원 미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올해 네네. 최저 시급이 어떻게 되나요? 임금이? 올해 최저시급이 8,720원인데요. 오늘 하루에 8시간씩 한 달 동안 일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209만 원 정도입니다. 네. 그런데 73% 정도의 청년들이 이런 최저시급보다 낮은 초봉 200만 원 미만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. 이렇게 보면 사실상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으로 이제 통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다수의 청년들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제대로 받기가 어렵고 또 노동시간도 그만큼 짧기 때문에 월 최저임금보다 낮은 초봉을 받고 있는 현실인 거죠. 네. 최저임금과 노동시간이 또 문제인 것 같네요. 자, 그리고 요즘은 뭐 성차별 문제가 또 늘 화두인데 이 청년 취업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? 네,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청년들은 취업 시장에서도 열등한 처우를 받고 있기는 한데 그중에서도 여성은 남성들보다 이 급여 측면에서 차별받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. 이 남성 청년은 초봉 200만 원 미만 비중이 한 68%였고요. 200만 원 이상 비중이 한 32% 정도인데 네. 여기에 비해서 여성은 각각 이제 78% 그리고 22%로 나타났어요. 이는 이제 저임금 일자리에 여성 비중이 더 크고 또 고임금 일자리에 남성들이 더 많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남성들은 아무래도 광업이나 제조업처럼 이 하단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여성들은 이제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또 숙박 음식업 종사자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
결국은 업종별 임금 격차가 성차별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,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리고 뭐 요즘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좀 사라지기는 했지만 좀 지금까지 들어본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 첫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청년들이 그리 많진 않겠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청년들은 대개 취업을 하고요. 평균 한 1년 6개월, 한 1년 반 정도 일한 후에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, 이 첫 직장의 근로 형태는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, 쉽게 얘기하면 정규직 일자리가 되겠죠. 네. 여기 한 53% 정도이고요.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, 여기 이제 비정규직 일자리일 텐데, 네. 여기 한 33.5%였어요. 또 근무 형태별로는 전일제 근로가 한 77%로 가장 이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평균적으로 이 청년들의 첫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이 1년 반 정도라고 했는데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사유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? 네, 역시 아무래도 보수, 급여나 이 근로 시간처럼 이 근로 여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한 46%로 가장 많았고요. 건강 문제나 또 육아, 결혼처럼 이 개인이나 가족적 이유가 14.5%, 또 임시로 일을 하거나 계절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, 이렇게 계약 기간 종료가 되는 사업들이 짧게 일하고 이제 종료되는 사업이 한 14% 정도였습니다. 네. 자, 그러니까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지만 또 이렇게 어렵게 찾은 일자리도 근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이 퇴사하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되는 거네요. 그렇습니다. 결국 이 노동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단 취업했다가도 만족도가 낮아서 퇴사하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인데, 결국은 취업 준비생은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 쌓여가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이 눈높이를 한번 낮추게 되면 다시 높은 곳으로 도전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는 분위기도 영향을 좀 미쳤겠군요. 네, 맞습니다. 이 때문에 그 청년들의 이 비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실업 인구가 되겠죠. 네. 취업 준비생은 1년 전보다 한 5만 5천 명 정도가 늘어났는데, 현재 올해는 한 85만 9천 명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출생 현상으로 청년 인구는 앞으로 이제 계속 줄어들게 될 텐데, 취업 준비생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. 이 통계가 지금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결국은 청년 고용을 늘리고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해야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국가와 기업이 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좀 짚어봐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나은내일연구원 이승진 이사였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